아버님, 새벽 3시에 어디 가세요? 또 화장실이야? 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세요? 엄마, 할아버지가 밤마다 깨서 돌아다니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혹시 여러분 댁도 이런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어르신들의 새벽 활보를 연구해온 70대 한의사 김동원입니다. 새벽에 깨서 집안을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혹시 치매인 건 아닐까? 왜 매일 새벽마다 깨서 돌아다니실까?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새벽마다 깨서 집안을 서성거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가족들을 깨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70대인 제가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것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에 깨는 어르신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모두 특정 시간대에 깹니다. 둘째, 깨면 반드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셋째, 본인은 깬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벽에 깨는 진짜 원인과 함께 70대인 제가 지금도 밤새 푹 잘 수 있는 비밀 노하우를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있으시죠? 매일 새벽 3시면 눈이 떠져서 화장실 가고 물 마시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느새 5시나 6시가 되어서 다시 잠드는데 막상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되면 몸이 찌뿌둥하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자녀분들도 걱정하시고 본인도 스트레스 받고 혹시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 또 새벽에 돌아다니셨어요? 라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고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스승님께서 알려주신 한의학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0대인 지금도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 6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잡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합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2주 안에 새벽에 깨는 증상이 확실히 좋아지셨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먼저 눌러주세요. 먼저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진짜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걱정하시는데 대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기혈불통이라고 부릅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우리 몸에서 폐경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는 분들은 대부분 폐와 대장의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낮에 받은 스트레스나 걱정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밤에 기혈순환이 막혀서 잠을 깨우게 됩니다. 우리 몸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 일어나서 해결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거나 집안을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막힌 기운을 풀려고 하는 거죠. 충북 제천에서 과수원을 하시는 74세 박정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도 3년 넘게 새벽마다 깨서 가족들을 깨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점점 낮에도 피곤하고 짜증이 늘어나시더라고요. 가족들도 할아버지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했죠. 그래서 제가 한의학적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3주 후에는 거의 밤새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어요. 지금은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편안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황금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면 전 마음 비우기입니다.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잠들기 전까지도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이 머릿속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자식들 걱정이네. 집안일이 많네.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으면 우리 뇌는 완전히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몸은 깨어나서 그 걱정들을 해결하려고 돌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보세요. 침대나 이불 위에 편안히 앉아서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일은 이걸 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이제 푹 쉬자. 이렇게 하면 우리 뇌가 오늘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이제 쉬어도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71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만으로 2주 만에 새벽에 깨는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생각 정리하는 게 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직접 해보시고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셨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황금 노하우는 잠자리 환경 조성입니다.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침실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밝거나 너무 덥거나 소음이 있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잠자리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첫째,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불빛도 모두 차단하고 커튼을 쳐서 바깥 불빛도 막아주세요. 둘째, 온도는 20-24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해주세요. 너무 더우면 자율신경이 흥분해서 잠을 깰 수 있어요. 셋째, 침실에는 잠자는 것 외에 다른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TV나 책, 기타 잡동사니들이 있으면 무의식 중에 신경이 쓰일 수 있거든요. 넷째, 잠자리에서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깨울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우리 몸이 이제 정말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73세 이창호 할아버지는 이 환경 조성법을 적용한 후 침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월 15회에서 2-3회로 확 줄어들었답니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황금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신문열 지압법입니다.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심장의 기능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나 걱정으로 인해 심장이 편안하지 못한 거죠. 신문열은 손목 안쪽에 있는 혈자리로 심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목을 뒤로 꺾어서 손목주름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 주름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약간 내려온 부분에 작은 움푹한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신문열입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신문열을 3-5분씩 지압해주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대편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신문열 부위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이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새벽에 깰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남 진주에 사시는 69세 박영애 할머니는 이 신문열 지압법을 배우신 후 손목을 누르는 것만으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0일 만에 새벽에 깨는 증상이 거의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밤새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서 돌아다니는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황금 노하우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첫째, 수면 전 마음 비우기로 뇌를 휴식 모드로 전환하기. 둘째, 잠자리 환경 조성으로 깊은 잠 유도하기. 셋째, 신문열 지압법으로 심장 안정시키기.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새벽에 깨서 가족들을 깨우는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세요. 제 경험상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2주 정도 지나면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에 깨는 것이 단순히 잠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면역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감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70대인 지금도 밤새 푹 잘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마음 비우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생각은 피하세요. 내일 또 깰까봐 걱정이야가 아니라 오늘은 푹 잘 거야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침실 환경을 조성할 때는 갑자기 모든 걸 바꾸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신문열 지압을 할 때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시원한 정도의 압력으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2-3주 해보시고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상이 악화된다면 한의원이나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혹시 다른 질환이 원인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좋은 잠은 건강한 삶의 기본입니다. 새벽에 깨서 가족들 걱정시키는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이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틀림없이 달라진 여러분과 평화로운 가정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녀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제 밤에 안 돌아다니시네라고 안심하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이 자꾸 나빠지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두뇌 활성화법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푹 주무세요. 감사합니다.